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시행 결정을 규탄하는 서한을 유엔과 유럽연합 등에 보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한 조치로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 인권시민연합 등 한국의 대북인권 관련 21개 단체는 19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한국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방침을 규탄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게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통제 조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시도를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북한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전단 두 군데를 취소를 한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 인권단체들을 다 침묵 또는 정부에 협조하도록 하라는 그런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로 알려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 해달라. 국제사회가 일종의 경고음을 내달라. 이런 요청의 취지였고요. 앞서 지난 16일 한국통일부는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며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곳 등 25개 법인을 추려 1차로 사무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문제가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의 계기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해당 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이딴 대북 인권단체 관련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와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정책 결정 시 지켜야 할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을 금지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한 것은 한국이 그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이어진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준다는 인상을 주고 아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최근 결정을 재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의 롤모델로 높게 평가돼 왔지만 모두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조치를 최근 잇따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전 숄티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씨 독재 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으며 한국 헌법과 국제협정들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모두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지난 17일 민간단체인 새민주당 네트워크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스미스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왔다고 믿는다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보다 공격적으로 되는 것을 막는데 충분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tee believes that the U.S. presence there, in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armed services, is what has stopped North Korea from starting a war.
it is a sufficient deterrent to stop them from being more aggressive than they've been, and we want to maintain that relationship. So 스미스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미한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국 국방부는 지난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 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옵션을 다듬어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각각 승인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매우 공격적이었다며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aggressive about trying to push South Korea to pay even more. And I don't support that. I know how much South Korea already pays. A, B, I think this is mutually beneficial.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석탄 항구가 지난 4월부터 대형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최근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해역에서 석탄을 환적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의 정보 분석 전문 사이트 NK프로가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최소 17척의 북한 선박들이 중국 저우산 인근 바다에 머물고 있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선박들 대부분은 석탄을 가득 싣고 있고 일부 선박들은 이미 석탄을 하역한 듯 적재함이 텅 빈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선박들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중국 바지선에게 석탄을 넘겨줬다면서 이런 일들은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일자 저우산 해상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북한 선박 태평호 옆으로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정이 발견됐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르카와 가스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NK프로 측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고 범법자들에 대한 체포나 제재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뒤 북한은 석탄 관련 활동을 크게 줄인 정황을 보였지만 지난 4월부터 관련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BOA가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2척과 3척의 선박이 대형 적재함을 열어둔 채 정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3개월간 남포 석탄 항구에 드나든 선박만 약 30척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지난해 북한이 불법으로 수출한 석탄이 37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항구 등 관련 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19일 전쟁 억제력 강화를 밝힌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20일 한반도 상공 정찰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20일 오전 통신감청 정찰기인 미국 공군 RC-135W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RC-135W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사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도 궤적을 분석하는 장비를 탐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건 지난 6월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 군사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군사 정세와 군사적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북한 당국이 전쟁 억제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힌 다음 날 미군 정찰기의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군 최초의 전용 통신 위성이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버네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20일 한국군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실은 팰컨 9 로켓이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6시쯤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은 한국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체결한 절충 교육에 따라 제공되는 위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그동안 민간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궁화 5호 위성으로 군 통신 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전파 교란에 취약하고 전파 교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군 군용 위성의 통신망을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한국군은 정보 처리 속도와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를 통해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위탁을 받아 북한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비정부 기구가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기간 재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서한에서 이탈리아 비정부 기구 아그로텍 SPA의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지난해 7월 승인 기간에 더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이달 14일자로 관련 물품의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로텍 SPA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북한의 식량 안보 증대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그동안 농기계와 관련 장비의 조달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에 연장 승인을 받은 물품은 트랙터 부착용 쟁기와 종잡 파종에 앞서 농토 정리에 사용하는 장비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